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이 한국어라는 새로운 세상을 더 쉽고 즐겁게 탐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용을 완벽하게 번역하거나 모든 단어를 외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자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듣듯 편안하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한국어의 독특한 리듬과 억양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삼성입니다. 제1장, 대구의 작은 상회, 거대한 꿈의 시작. 여러분, 지금 혹시 삼성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계신가요? 베트남 어디를 가나 삼성의 로고를 쉽게 볼 수 있고 많은 분이 삼성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과일 가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는 1910년 한국의 남쪽 시골 마을 의령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병철.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즐겼고 특히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터가 필요하다. 우리 기술로 만든 물건이 세상을 채워야 한다. 이 뜨거운 꿈을 안고 돌아온 그는 1938년 3월 1일 대구의 서문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엽니다. 이름은 삼성상회였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삼은 크고 강력하다는 뜻을, 성은 영원히 밝게 빛나는 별을 의미합니다. 크고 영원히 빛나는 별. 정말 멋진 이름이지 않나요? 하지만 당시 팔던 물건은 반도체가 아니라 사과와 배 같은 과일, 그리고 말린 생선과 국수였습니다.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그는 품질 하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최고의 물건만 드린다는 이 정직한 마음이 훗날 세계 1위 기업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2장,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희망. 사업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1950년, 한국에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10년 넘게 일궈온 서울의 회사와 창고도 모두 불타 없어졌죠.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겠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그는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배를 채울 설탕과 몸을 녹여줄 옷이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설탕을 만드는 제일제당과 옷감을 만드는 제일모직을 세웠습니다. 외국에서 비싸게 수입하던 물건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싸게 공급하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삼성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제3장 전자의 시대로 불가능을 향한 도전. 1960년대 후반 이병철 회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도박을 준비합니다. 바로 전자산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삼성은 곧 망할 것이라며 비웃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자산업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집니다. 마침내 1969년 삼성전자가 탄생했습니다. 첫 생산 제품은 지금은 보기 힘든 작은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 일본 기술자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배워야 했던 굴욕적인 순간도 많았지만 삼성 직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1978년 삼성은 흑백 텔레비전 생산량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제4장 운명을 바꾼 도쿄 선언과 반도체 신화.
삼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1983년 2월 8일일 것입니다. 73세의 노인이 된 이병철 회장은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삼성은 이제 반도체 사업에 명운을 걸겠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삼성이 과대망상에 빠졌다고 조롱했고, 일본 기업들은 삼성이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어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전 재산을 쏟아붓고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공장 바닥에 야전 침대를 놓고 먹고 자며 연구한 끝에 삼성은 단 6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단 6개월 만에 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삼성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제5장 이건희 회장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1987년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이건희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세운 기초 위에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1993년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들을 불러 모아 꾸짖었습니다. 삼성이 겉으로는 1등 같지만 속은 썩어 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품질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쌓아놓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린 애니콜 화형식은 삼성의 품질 집념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독한 혁신 덕분에 삼성은 소니와 파나소닉을 제치고 TV와 가전시장을 제패했으며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6장 삼성과 베트남 함께 걷는 미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삼성과 베트남의 특별한 인연입니다. 2008년 삼성은 베트남 박린성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성실함과 뜨거운 교육 열기,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신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3% 이상을 차지할 만큼 베트남 경제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9만 명에 가까운 베트남 청년들이 삼성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며, 하노이의 R&D 센터에서는 베트남의 수재들이 전 세계가 사용할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 베트남과 함께 숨쉬고 성장하는 우리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에필로그. 여러분의 꿈도 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시작해 세계를 바꾼 삼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전쟁 중에도 설탕을 생각했던 것처럼요. 포기하지 않는 7전8기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반도체 도전을 성공시킨 것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인재를 아끼고 키우는 것이 모든 성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이 시간도 삼성의 초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삼성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부에 작은 자극과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잘 안 들린다면 언제든 다시 틀어주세요. 한국어 소리와 친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0